포스코 지주회사 제도가 뭔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그 주총이 1월 28일 날 있다고요? 예, 1월 28일 임시주총, 임시주총을 하는 것이죠. 예. 포스코가 1월 28일 임시주총을 통해서 이 지주사 제도로의 전환을 결의하는 거죠. 예.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 날짜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을 포함하는 국내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뭐 주주들만이 아니라 뭐 지방 혹은 노동조합 뭐 이런 데서도 상당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큰 흐름을 보면 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척도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신문 기사에 나는 걸 보면 대부분 반대하는 쪽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고 사실 찬성한다는 쪽의 기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포스코가 이제 반대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뭐 제안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주주들이나 혹은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을 지금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. 철강도시 포항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포항이나 광양이 이제 포항 포스코의 공장이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 특히 지주회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본사를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포스코가 본사가 포항에 있었는데 지주사의 본사를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고 뭐 슬그머니 그냥 서울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. 뭐 이런 우려 공장만 놔두고 모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전부 서울에 두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 뭐 일부에서는 포스코의 사장 제도가 더 강화되고 되면 오히려 더 포항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또 지역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일부 이제 그런 식의 의견도 긍정적인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. 노조 쪽에서도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까? 노조와 관련돼서는 뭐 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원래 이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, 뭐 지금 그 지주사가 되면 포스코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지주사는 아무 책임이 없게 되는, 그래서 현재의 경영진들이 그걸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, 사실 그건 너무 조금 많이 너무 조금 더 나가는 듯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가장 큰 이야기는 이제 주주 물적 분할을 통해서 포스코가 만약 상장을 했을 경우 어떻든 지금 현재 주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. 여기가 가장 반대하는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죠?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개인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포스코가 따로 그 분할된 회사를 상장하게 되면 실제로 개인 주주들의 그 기존 포스코 물적 분할된 포스코에 대한 지배력이 좀 약화되지 않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절대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또 공표도 했고 또 기존 그 주주들에 대해서 배당을 더 많이 하겠다. 뭐 순이익의 30%까지 배당을 하겠다.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그러한 신뢰성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그런 기업의 발표에 대한 신뢰가 조금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주로 정권과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가장 큰 흐름은 기존의 주주들이 불이익을 보게 된다. 그게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뭐 지난번 1회 촬영도 있었지 않습니까? 저희들 같이 철강 산업과 개별 철강사의 입장을 보면 포스코의 미래로 봐서는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스코의 다각화
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미래 100년을 위해서 그 다각화를 위한 그 이 지주회사 제도의 선택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건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. 그렇죠. 이 점을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떻든 이 여론의 형평성을 우리가 고려하기 위해서 그쪽과 관련된 논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사실 이제 지주회사를 하면서 포스코가 내세운 그 목표도 신사업 앞으로 발생될 신사업 기회가 많다. 그런 신사업 기회를 빨리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그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뭐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많아진다. 그래서 뭐 지주회사를 하는 것이거든요. 근데 사실 포스코 그룹이 철강 사업만으로는 향후 50년, 100년 포스코를 하기에는 이제 철강 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한계가 있다.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아마 새로운 성장 산업이 앞으로 많은데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신속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주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, 옳다라고 이제 포스코에서는 생각하고. 그러니까 지주사 제도도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떻든 지주사 제도를 통해서 포스코의 기업 가치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 사실 모두가 다 좋아지는 건데 좀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보호하느냐, 아니면 포스코의 장기적인 미래의 어떤 가치를 보존하는 다각화라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, 이 양자 사이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저희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단기적인 그런 그 주식 가치의 하락 이런 걸 우려하는 것 아닌가.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 전체의 어떤 기업, 포스코 홀딩스 자체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높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. 뭐 우리가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,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보호하는 부분과 포스코가 장기적으로 미래 100년을 위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다각화와 이 양자 사이가 약간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게 약간 갈등 관계를 보인다, 그죠? 그 단기와 장기 간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양자가 포스코는 포스코 자체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, 잠재력을 좀 더 확충하는 그 장기적인 이제 가치를 보는 것이고 기업 가치를 보는 것이고 아마 지금 주주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. 많은 전문가에서는 이제 기존 주주들의 그 가치를 보호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저희들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이 철강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상 또 포스코의 미래를 봐서 다각화 부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.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 지주회사 제도를 그런 각도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,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포스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뭐 철강 이외에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 그 어느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은 그러한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그러한 사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빨리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. 사실 철강 산업의 같은 경우는 기술 변화가 크지 않거든요. 빠르지 않거든요. 속도가 좀 느린 산업이죠. 속도가 느리거든요. 그렇다 보면 기업 내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도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도 조금 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조금 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빨리 결정을 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저희들이 이제 철강 특히 포스코를 지켜보면서
사실 그 다각화 노력도 무수히 많이 해왔습니다. 많이 그러나 그것이 이제 대부분 좀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거든요. 예, 예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포스코의 기업 문화. 예. 이것이 다른 그 다각화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과 잘 맞지 않고 예.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기존의 지금의 체제 하에서는 포스코의 다각화가 성공할 수 있기는 참 어려운 점이 좀 있거든요. 걸림돌이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서 그 걸림돌을 좀 제거한다. 그렇죠.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매우 큰 선택이다 저는 생각하는데요. 상당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고 포스코가 예. 새로운 성장 동력을 예. 갖추느냐 예. 혹은 못 갖추느냐의 어떤 갈림길이지 않은가 하는 예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다양한 다각화 사업을 추진해 해왔지만 지금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, 응급제와 예. 양극재 그 이외의 다른 분야에 성공한 게 아직 별로 없거든요. 예.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예.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다각화를 하더라도 사실 건설도 그렇고 ICT도 그렇고 예. 그다음에 그 종합 상사도 그렇고 예. 사실은 철강 산업과 상당히 다른 예. 철강 산업과는 상당히 다른 예. 산업이거든요. 예.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포스코가 지배하는 형태로 해서는 그렇죠. 좀 다각화가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. 그죠? 철강 회사를 영위하는 포스코가 그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을 때는 사실은 포스코에 있는 임원 중에서 그 좀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예.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회사로 예. 뭐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. 또 뭐 포스코에서 가고 예. 포스코 건설도 포스코에서 가고 예. 포스코 ICT에서도 포스코에서 가고 예. 이러다 보면 사실 그 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들을 예. 배차기가 좀 어렵다. 예. 그런데 만약 이게 지주회사가 됐을 때 홀딩사가 되면 좀 바뀔 홀딩 것이다. 조금 더 바뀔 수 그렇습니다. 있다는 예. 거죠. 철강사도 하나의 자회사고 예. 홀딩사의 자회사고 맞습니다. 예. 또 포스코 그 배터리 회사도 그렇고 맞습니다. 뭐 종합상사도 예. 그렇고 건설회사도 전부 다 하나의 동일한 예. 그 사업 분야기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. 홀딩스 차원에서는 정말 포스코에 있는 인력을 그걸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. 외부에 있는 예.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도 있다. 그 많은 자본도 이제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, 그렇죠. 그 예. 궁극적으로는 전체 포스코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 텐데, 그렇죠. 당장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이 주주 중심의 논리로 보면, 예, 예. 이제 이게 주주의 가치의 보존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또 이 갈등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일단 주주들은 당장에 나 이익이 어떠냐. 예. 무엇이 이게 당장 1, 2년 내에 맞습니다. 예. 나의 주주 가치가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. 예. 그 장기적인 로 놓고 보면 예.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.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장기적으로 뭐 10년 후를 내다보면 아마 지주 회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포스코의 어떤 성장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포스코의 지주회사 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성공적으로만 작동된다 그러면 그렇죠. 사실 궁극적으로 이 다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. 네, 예, 저희들이 예. 그건 특히 지난 수십 년간 포스코가 지금의 체제 하에서 다각화 노력을 꾸준하게 해오는 걸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그렇죠. 아 현재 체제로서는 참 어려움이 많구나. 예,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우리 최정호 회장님께서도 포스코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예, 그렇죠. 아무래도 지금까지 포스코의 이제 쭉 이렇게 회장 내부를 보면 네. 김만재 회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네. 모든 그 회장들이 이제 철강, 예, 전문가였죠. 예, 철강 엔지니어 분들이 많았어요. 예. 분들이었죠. 그래서 또 신사업을 하더라도 철강 사업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예. 그 범주를 벗어나는 건 예, 굉장히 예, 사실은 예, 좀 예. 뭐 약간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겠죠. 그렇죠. 예. 그런 사고로 접했기 때문에 어떤 신사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. 지금까지 뭐 정보통신 산업이라든가 예. 뭐 이런 많은 그 다각화 사업들이 성장을 예. 하지 못하고 예.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. 아마 뭐 최정구 회장님께서는 뭐 일단 그 엔지니어가 아니고 예. 실질적으로 경영 전략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. 아마 그런 차원에서
신사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. 뭐 그런 선택을 했지만 당장은 여러 가지 저항도 많고 걸림돌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? 사실 극복을 해야죠. 이런 것도 아마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결정하기 전에는 뭐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측면도 있겠죠. 그리고 또 어떻게 특히 보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목소리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런 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, 뭐 그런 그게 관건이겠죠. 그리고 또 보면 포스코가 이렇게 성장해오는 과정에 항상 이 장단기 전략의 갈등은 늘 있어 왔거든요. 굉장히 특히 철강은 심하게 나타납니다. 그렇죠. 매우 사이클이 긴 산업이기 때문에. 근데 지금 포스코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제는 뭔가 눈앞에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먼 미래의 포석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다각화는 절대적인 과제고 이 다각화를 위한 소위 포스코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다소 걸림돌이 있더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. 물론 뭐 단기적으로 주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과소평가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이 양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장기적인 전략에 좀 더 비중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홀딩스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정말 홀딩스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확고하게 모든 그 이해 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죠. 그거 공표를 하고 충분하게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죠. 그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. 지금 포스코가 사실 최근에 이 지주회사라는 큰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체로 그 단기적인 주주 중심의 경영 이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기업과 산업 중심의 관점에서 이 지주회사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